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과 서역과 교류했던 한국의 문화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을 넓혀봤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교류했던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일본 쪽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문화를 전파해 주면서 많은 가르침을 줬다라는 쪽에 옛날에는 좀 치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우리의 그런 문화들이 고구려하고 백제에서 건너온 것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중국에서 직수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해설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팩트로 죄송합니다. 팩트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삼국의 문화 요소가 일본에도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한 가지 팩트를 봐서도 사람들끼리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특히나 저번 시간에 백제 성황편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진흥황편을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두 사람 사이 모두 뭐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하나의 역사적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그 사이에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의 교류를 살펴보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해석을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비중을 강화하고 있겠죠. 어느 것이 진실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보시면서 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문화들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 한정적이든 제한적이든 대다수이든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해석의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국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은, 일본도 시대 구분이 있어요. 사실 일본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언론이나 교육에서는 일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들은 나라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왕족들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얘들은 왕족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라고 불렸다가 한 6, 700년대쯤 되면 일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왕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문화의 스타일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 아스카 문화 시대의 성립과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카 문화에 보면 중국 문화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삼국의 문화의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성장한 도시는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그런 이름이나 유적들을 보면 그 이름의 유래가 삼국에서 온 이름의 유래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보시면서 관련 영상 있으면 여기다 띄워볼게요, 쌤이. 근데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문화를 전파했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백제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녹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경박사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경전을 뜻합니다. 이 5가지 경전을 공부한 박사들이 일본에 파견됩니다. 기술자들도 파견되고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지키, 그리고 왕인, 이런 분들이 한문과 오경 중에 하나였던 논어, 그리고 글자의 기본이었던 천자문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 때 기억나시죠? 백제 성왕 때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리사치게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노리사치게, 이거 이름이 외우기 힘든데 그냥 특이해서 선생님이 외우고 있어요. 노리사치게 이런 분을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전파하면서 일본의 불교 문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요, TMI. 그래서 일본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파, 이제 도움 많이 받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려고 했던 신도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로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권력투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제 문화가. 나중에 일본 사시면서 한번 보시면 쌤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이 왕이시고요. 고구려 문화도 전파가 됐습니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 스님들이 많이 건너가셔서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들을 전파하셨는데요. 승려 해자라는 분은 이건 가격이 해자네? 할 때는 이제 그 배우 김혜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쇼토크 태자. 이 쇼토크 태자는 사실 일본 고대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관련된 또 영상이 있다면 여기다 띄워볼게요. 일본 왕은 아닌데 일본 왕의 정치를 대신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스승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실제로 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은 사절단을 중국 수나라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보내서 편지를 보냈겠죠. 그 편지에 어떻게 처음에 딱 문구가 적혀 있냐면, 해 뜨는 황제의 나라에서 해 지는 황제의 나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제목을 붙여 보냅니다. 해 뜬 나라는 자기 일본이겠죠. 근데 해 지는 나라 서쪽이니까 중국이겠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보내는 그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스승 역할도 했던 분이 해자 스님이시고,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담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종이와 먹, 그러니까 글 쓰는 그 시스템을 갖다 주신 분이죠. 종이와 먹 제조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호류사 금낭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유적으로도 남아 있는데 한번 호류사가 불타버려 가지고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은 아니고, 요즘 또 학설로는 이 그림을 담징 스님이 안 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가장 가깝죠, 지리적으로는. 근데 가장 교류가 적었어요. 물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모두 일본에 건너가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도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도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신라인들도 건너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류가 없냐? 가장 백제와 가야의 뒷배를 얻고 신라를 많이 공격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쳐들어갔고요. 그래서 사이가 좋을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삼국통일할 때 얘기하겠지만, 오죽하면 삼국통일 이룩했던 문무왕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바다에다 묻어다오, 내가 용왕이 돼서 왜구들의 침략을 막겠다,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신라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 백제 왕족들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면서 그런 측면들을 더 보여주게 되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국이 일본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더 컸기 때문에 신라의 문화가 백제에 비해서는 더 많이 전파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들어온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북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라든지,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대동강 맥주가 이거 유명하다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은 우리나라가 단일팀을 이루어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교류는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술 고조선 아니야, 이성계 조선 아니야, 이 조선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것 뜻합니다. 그리고 축제술, 페스티벌, 오늘 웃는 거야, 이거 저 옛날 노래입니다. 90년대 노래. 아직 다 내네. 그 축제가 아니고 페스티벌이 아니고, 요거는 축 쌓는다, 쟤는 제빵을 얘기합니다. 빵 굽는 거 아니야, 뚝 쌓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뚝을 쌓는 기술을 신라에서 전파를 해줍니다. 가야 문화도 들어가는데요. 이 가야 문화가 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토기가 스타일이 비슷해요. 일본에서는 스에끼, 발음 조심하세요. 스에끼 아닙니다. 스에끼. 이 발음은 한번 일본 쌤한테 여쭤볼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 철자 한번 띄워드릴게요. 스에끼 토기의 원류.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제철술. 가야가 철기 문화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 철기 문화를 가야가 일본에게 전파해 주기도 합니다. 변환 얘기하면서 또 가야 얘기하면서 그런 철기 문화들, 철제 교류를 낙랑과 일본에 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국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요거는 불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류사의 가람배치란, 그러니까 절 건물의 배치, 그리고 백제 관음상, 그리고 5층 목탑이, 이런 것들이 백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카마스 고분, 사실 다카마스의 이게 다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높다, 높을 고자를 씁니다. 높을 고자를 쓰는 우리 삼국시대 나라가 어떤 거죠? 고구려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분벽화를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쇼토쿠 태자입니다. 일본 고대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죠, 부처님처럼. 그리고 호류사라고, 이 가람배치를 보면 백제의 그 옛날 절터의 그 가람배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여기 있는데, 이게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똑같습니다. 그 나중에 이 나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한국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죠. 이게 국보 1호였는데, 이게 바로 스에끼, 발음 조심하라니까. 스에끼, 새끼 아니라니까. 스에끼 토기입니다. 근데 가야 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닮았죠. 사이사이 구멍 뽕뽕뽕 난 거랑 긴 거랑 이렇게 그릇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벽화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건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카마스 고분벽화. 옷 스타일이나 특히 시마 스타일이 똑같죠. 스타일도 비슷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본에서도 고구려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구려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내에 발견되는 지명이나 이름들 좀 보시면 더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백제라고 하는 오사카의 소학교의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아예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역 이름도 백제역도 있죠. 한자로 백제역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에서도 곳곳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양식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지명이 발견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차이에, 그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 건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에 한국, 일본에 서로 문화 교류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고 적지 않이 일본의 특히 백제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사실이고 이게 나중에 정치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비중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크게 줬냐 적게 줬냐 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